네, 2023년 6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6월 20날 국무회의가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의결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 이제 드작사, 드론작전사령부를 만듭니다. 9월 달에 창설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 100여 대의 무인기 드론을 갖고 여러 가지 작전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론사 창설에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든다고 하니 좋다, 만들어봐라. 그런데 이렇게 해라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천안함 사건을 당했죠. 2010년인가요?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게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서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가지고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론 책을 썼기 때문에 두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보수 정권인 이명박 장관가 대응한 거는 서방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난 이게 굉장히 유감이었어요. 또 하나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싱하이밍 대사를 내세워서 대한민국에서 날뛰다가 우리랑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게, 연도가 자신이 없다, 2003년도인가 동북공정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은 중국사의 일부다, 이런 장난질을 쳤습니다. 그 동북공정을 제가 한국에 보도를 하면서 반 동북공정 여론,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동북공정을 펼치는 중국에 반대하는 것도 겁을 내는 시절이었어요. 지금처럼 시진핑 때리는 걸 생각도 못하던, 시진핑이나 싱하이밍 공격하는 걸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정부가 대응책이 내놓은 게 뭔가 하면요,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처음엔 고구려 역사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대응을 다 한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왜 자꾸 기구를 만드냐 이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북한이 이번에 천리마 1형 위성 발사체 발사에 실패했지만, 북한에 지금 개발한 ICBM, IRBM, 그 다음에 우리를 때리는 SRBM 같은 게 굉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합참에 있는 핵 앤드 WMD 대응본부를 토대로 전략사를 만들겠다, 또 합동사령부를 만들겠다,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뭐만 생기면 기존의 걸 활용하지 않고 자꾸 조직을 만듭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서 문제가 해결됐느냐? 자, 동북아 재단 만들었는데 이번에 싱하이밍이 저렇게 대한민국 이재명이를 불러서 아주 속국 어떤 당 대표를 대하듯이 대해도 민주당은 찍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대한민국 조야가 싱하이밍, 제가 처음부터 파르사나 논 그라타라고 쫓아내라고 주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반중 여론이 좀 일었는데, 이게 동북공정 펼칠 때부터 도저히 반중 여론이 안 생겨요. 중국은 지금 G2 국가가 될 때 대한민국이 육자회담 의장국으로 되는 걸 동의해주면서,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 사이를 중재하면서 자꾸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우리가 중국에 많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중국 건들면 안 돼 하다가 중국이 자꾸 커져갖고, 중국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너 나한테 수구려, 어이 이재명 대표 와봐 그러면 네 하고 쫓아가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니까 너 수구려 하는 전랑 외교를 하는데도 대응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싱하임을 추방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추방할 수 있죠. 하게 되면 우리 정재호 대사도 저쪽에 맞추방하면서 우리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손해가 날까봐 추방까지 못하고 있죠. 그건 이해는 합니다. 중국이 스스로 싱하이밍을 불러들여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싱하이밍이 그대로 있어도 이제 한국 내에서 싱하이밍 만나면은 견제가 들어가니까 싱하이밍 역할이 확 줄어들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아직도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동북아 역사재단 만들고 조직 하나 만들어 놓고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문화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드론 문제니까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드론 합동사령부를 만들었다. 국방부 직속이다. 국방부 직속이란 건 뭐냐? 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을 예로 들면 제일 좋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이전에 대일본 제국이었죠. 그때는 일본에 지금 쉽게 외무부, 내무부 이런 쭉 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부로 육군부가 있고 해군부가 있습니다. 뭐 경제부, 외교부 쭉 있으면서 육군부, 해군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무가 동등하니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각 군은 자기네 총사령관을 주권자로 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육해공군 총사령관은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육해공군 전체를 합쳐놓은 거의 총사령관도 대통령입니다. 당시 일본은 의원내각 안에 입헌군주제 국가였기 때문에 자기네가 군주로 한 주권은 국민들한테 있어도 군의 총사령관은 천황으로 해놨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은 일본 군의 원수이면서 천황이면서 통수권자, 물론 통수권은 실질적으로 아니지만 그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육군부와 해군부가 자기네 총사령관 할 때 보고를 할 수 있죠. 보고를 할 수 있죠. 이거를 그 당시 용어로는 봉건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주상께 뭐를 상주한다 이렇게 상주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주. 상주는 이제 평시에 상주하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전시가 다가왔다. 전시가 다가올 때 올리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그 전시가 되면은 우리가 고려 시대를 공부할 때 막부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최씨 무인 정권이 만들어졌다. 막부가 뭔가 하면 전쟁 사령부를 보시면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 사령부를 만듭니다. 전쟁 사령부를 만들면 전쟁은 국가의 안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나머지 조선시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조, 호조, 뭐 예조 이런 것들은 그 전지 사령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전쟁 사령부의 총사령관은 봉건시대 때라면 군주가 되는 거고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시사령부를 봉건시대 때는 뭐라 그러느냐? 그걸 막부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막부, 일본도 막부. 독국가 막부, 일본에 몇 번의 막부 시대가 있었죠. 겸창막부라는 것도 있었고, 막부라 그럽니다. 그 막부가 만들어져서 원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나머지 내각들은 이걸 지원하다 보니까 막부가 실질적으로 가장 센 기구가 돼. 그게 바로 무인정권입니다. 그럼 대일본 제국은 막부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막부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유악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악. 막부와 유악은 같은 뜻입니다. 전쟁 지휘부죠. 자, 대일본 제국이 청나라와 싸우는 청일전쟁을 할 때 전쟁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육군부와 해군부를 중심으로 막부를 만들어요. 그 막부가 뭘로 구체화되는가 하면 대본령, 육군과 해군을 합쳐서 그래야 전투를 하죠. 대본령을 만드는데 히로시마에 만듭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작전을 짜고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자기 최고사령관인 군주한테 즉 천황한테 올립니다. 이거를 막부를 유학이라고도 했으니까 올리는 걸 유학상주권이라고 합니다. 올리면 천황은 무조건 승인합니다. 천황은 통치하지 않는 사람인데 군 통수권자니까 자기네 내각에 속한 사람들이 올린 건 무조건 승인하죠. 그렇게 되면 일본의 의펀 군주정에 따라 총리 대신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그 부서들은 전시 내각을 짜가지고 무조건 대본령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총리 대신 이하의 전체의 행정부 조직이 군부를 지원하는 게 되고 군부가 행정부를 끌고 가는 모양이 되니까 이게 바로 군국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러일전쟁이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히로시마에 만들었다가 청일전쟁은 러일전쟁부터는 제가 자신이 없는데 하여간 2차 대전 때는 일본 동경에다가 대본령을 만듭니다. 일본 군부가 청일전쟁 이기고 러일전쟁 같은 방식으로 대본령으로 이기고 장시 평화기가 있다가 뭐 중일전쟁 할 때도 그랬나? 37년 그 다음에 41년에 2차 대전 하면서부터는 계속 대본령을 만드니까 이 내각이 딸려 들어가는 그래서 군국주의 일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렇게 치릅니다. 영국도 2차 대전을 당했을 때 해군부와 육군부를 합쳐서 연합참모본부란 걸 만들어요. 일종의 대본령이죠. 그리고 그거를 내각이 지원한 시스템으로 가고
미국도 연합참모부라는 걸 만들어서 전쟁을 합니다. 육군하고 해군을 합쳐 싸워야 되니까. 그때 미국에서 고민을 해요. 야, 이렇게 되게 되면 일본처럼 군국주의가 돼가지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국가를 이끌어야 되는데 군이 이끄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을 해서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전시 때 만드는 연합참모부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두 육군부와 해군부를 합쳐서 움직여야 되니까 합동참모본부를 만들고, 거기에 최고사령관은 총사령관 이런 개념을 안 주고 의장이라고 줘요. 의장. 그러니까 육군부와 해군부 의견을 조율하는 거고, 만약에 어쨌든 육군부와 해군부를 합친 조직이 있다면 그거의 총사령관은 대통령이 된다, 이런 개념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맞을 수 있는 전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상정을 해서 통합전투사령부를 몇 개를 만듭니다. 가장 먼저 만든 게 일본과 싸움 걸 토대로 해서 지금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독일과 싸운 걸 토대로 유럽 사령부,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이란 문제 다루는 중부 사령부, 그다음 남미 문제 다루는 남미 사령부, 또 뭐 핵전쟁을 대비하는 전략 사령부에서 11개의 통합 전투 사령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요거는 쉽게 말하면 육군, 해군, 공군이 다 들어와서 딱 돼 있는, 바로 싸울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막부가 돼버리면 그게 군국주의가 돼서 민주주의 국가를 위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견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직접 지휘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죠. 미국은 11개의 통합전투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그건 바로 싸울 수 있는 조직이에요. 요건 대통령이 지휘합니다.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쟁 구역이 하나죠. 미국은 뭐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11개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단일한 사령부다 보니까 우리도 통합전투사령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합참이 하자라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 최고의 군령권자는 합참의장, 군정권장은 각군총장,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합참의장은 사실은 육군과 해군과 공군의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대통령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는 이런 대통령을 위한 군사 참모 역할을 해야 돼요. 미국처럼. 그런데 군령권자다 보니까 이게 통합전투사령부가 돼가지고 직접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마음만 먹으면요, 지금 물론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자기의 군령권을 이용해서 쿠데타 일으켜서 대통령 잡아놓고 자기가 군국주의 만들어도 사실은 가능한 시스템.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군령권을 준 거는. 물론 군령권을 통해서 대통령이 최고라고 하지만 바로 모든 군령권이 여기 다 모이게 됐거든요. 미국은 통합전투사령부를 11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이걸로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10개로. 쪼개놨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합참을 만들어 놓고 군령권을 해놓고 뭐가 사건이 생기면,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이 생기면 서방사를 만들었어요. 해병대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군하고 공군이 들어가서 통합사령부 만들었어요. 이걸 알고 만들진 않은 것 같은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드론 문제만 다루는, 드론은 현재 육군도 갖고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는데 이걸 드론을 묶어갖고 드론 사령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북한 미사일을 잡는 우리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 우리의 현무 등을 쏘는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합쳐서 전략사령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특별한 작전용 육해공군 통합전투부대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미국식 개념으로 11개의 통합전투사령부와 같은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만들어 놓고 이걸 총지휘를 누가 하느냐? 합참의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 문제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원튼 원치 않든 이렇게 현재 2개의 통합전투사령부가 있죠. 이거 외에도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또 하나의 전투부대로 국군화생방사령부, 요거는 사실상 통합전투사령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만 꼽아도 벌써 5개죠. 전략사 만들면 6개인가 7개가 되죠. 매우 많습니다. 그럼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군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합참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대통령이 직접 서방사, 국군수송사, 국군화생방사, 이 드론사 만든다 그랬지, 전략사, 이걸 직접 지휘해야 됩니다. 쪼개놔야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전면전이 일어나면 누가 통합전투사령부 할래? 합참이 할 수밖에 없어. 천만에. 전면전이 일어나면
한미연합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미연합사에 대한민국 군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가장 리더로, 한국군 중에서는 리더로 참여하게 돼 있고, 그때도 우리 합참의장은 한미연합사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더불어 잘 지휘하도록 건의하는 그런 기구로 역할을 해놔요. 전권을 합참해주게 되면 민주주의 위반입니다. 자, 드론사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방사 만들어 놓고 아직 북한에 큰 도발이 없는데 과연 제대로 할까요? 자, 북한에 드론 도발이 있으면 지금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하나가 들어오면 10배로 우리 무인기를 북한이 집어넣어라. 100대를 뭐 넣어라.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게 뭐가 안 쪄진 거죠. 자, 북한에 드론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10대를 북한에 집어넣어? 그럼 북한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안 해? 이런 식으로 뭐하러 사령부를 만듭니까? 서북도서 서방사는 방어사령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드론사는 방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저는 미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알카에다의 1인자인 사람을 파키스탄에서 미국 공군의 무인기가 폭약이 없는 무기를 써서 베란다에 나와 있던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드론은 미국 공군의 드론이었고 그걸 지휘한 거는 미국의 CIA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 정보기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보기관이 전 세계를 다 감시해요. NSA로 감시하고 미국의 위성으로 감시하다가 저기에 우리가 제거할 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부대가 뭐야? 공군의 드론 부대야? 그럼 걔를 넣어서 탁 하거나 아니면 육군의 특작사 넣어야 돼? 너 오사마 빈 라덴 제거할 때는 해군의 UDT야? 너 그래서 랩튠 슈피어 작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죠. 우리도 드론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북한이 한 대가 우리나라에 넘어왔다면 우리 10대를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드론을 항상 북한에 보내서 북한에서 핵무기 갖고 열병식을 한다든지 김정은이 나와서 설친다 할 때 거기서 팍 쏴서 제거해버려야 돼요. 이런 개념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쫄아. 제가 2003년도에 동북공정 하면서 쟤네들이 중국이 거만하게 시작했다. 패권주의로 간다. 이런 걸 했을 때 기껏 만든 게 동북아 역사재단이었어요. 노무현 때는 노무현. 그래놓고 다 했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십몇 년이 더 지난 지금 중국은 원세계 같은 젊디 젊은 북한 사리연대학밖에 못 나온 싱하임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맘대로 쥐어락펴락 그랬어. 이재명 와 그럼 쫓아가서 네. 이재명은 나이가 더 많아요. 싱하임보다. 그걸 15분간 얘기나 듣고 있어. 안 바뀐다 이겁니다. 이제 바뀌자 이거죠. 그래서 드론 사령부를 만들면은 우리 국정원이 여러 가지로 북한을 보잖아요. 그걸 북한이 드론 보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보낸 그런 개념을 쓰지 말고 북한선 미사일 쏘려고 딱 하면 우리 드론에서 팍 쏴서 미사일 파괴버리려. 지도새도 모르게 하는 거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를 팍 제거해버리는 거지. 그걸 누가 하느냐? 미국이 합니다. 미국은 CIA를 중심으로 육군의 특전사, 해군의 특전사, 공군도 약간 있죠. 이런 부대들을 묶어서 걔네들 그 통합전투사령부 중에 특수전사령부가 있어요. 특수작전을 정보기관과 연결해서 합니다. 우리도 육군에 13, 5, 7, 9, 13 해갖고 육군에 있는 특수전 병력이요. 우리 해병대가 한 2만 몇천 명이죠.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특전사 병력을 갖고 있고 해군에 한 개 여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수작전을 하는 정보특수부대로 육해공군 역시 통합전투부대로 이것도 통합전투부대지. 국군 정보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로 HID 육군 해군 부대로 UDU라는 게 있어요. 그 부대 몇 명 안 됩니다. 가끔 강철 부대에 HID 부대 요원들이 나와서 상당히 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왜 걔네들만 쓰냐 이거지. 해병대보다 많은 육군의 특작 요원들,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해군의 특수전 여단. 이 친구들은 아덴만 여명 작전할 때 우리 그 석해균 성장 구출하고 활약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대를 동원해갖고 우리 국정원에서 지휘를 해서 북한 요인을 핵을 만들거나 미사일 만들거나 그걸 위협하는 김정은, 김여정 이런 자들 제거해 가야죠. 지금 하니까 위험하다고요. 나중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미사일로 쏘고 핵으로 죽인다 그럴 때는 그땐 저보다 훨씬 강경한 발음이 나오고 미리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통합전투사령부를 만들고 그런 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부대로서 탑동 드론사를 만들려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 올해인가 북한에서 드론을 보내갖고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하고 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무책임한 대응이지.
나를 이렇게 했으니 이걸로 대응한다는 대증요법이지. 동북아 역사회관 만든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서방사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서방사 만들고 북한이 큰 도발을 아직 없어서 지나가는데, 만약에 북한이 도발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도발을 한 북한 부대를 때리고 필요하면요, 그 군단 지휘관이 할 테니까 4군단, 인민군 4군단 거기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공공기까지 동원해서 평양도 박살내고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북한이 핵 쏜다 그러면서 그래 쏴봐 하면서 딱 그러면 북한도 이제 모순의 극명에 처해갖고 와그러지거나 뭐가 변화가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한 방만 쏴도 북한은 핵 갖고 더 떠들 겁니다. 왕창 때려 핵 갖고 왕창 때려버리는 거죠. 그게 군에서 얘기하는 디터런스, 억제입니다. 한 대 때리면 100배 맞는다 그러면 못 때리는 거예요. 한 대 때리는데 우리가 한 대로 대응하면 북한이 핵 쏜다 그러니까 우리 쫄아. 우리가 거꾸로 디터런스, 억제를 당하는 겁니다. 이 합동 드론 사령부 만든다. 까짝까짝 대지 말고 강인하게 가자. 그리고 이거를 합참 직속 부대로 두지 마라. 이거는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군국주의로 가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군통수권자 역할을 다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확실히 짓누르면서 통일의 기회를 만들어가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 국정원이라고 하는 좋은 정보기관하고 우리의 그 많은 특작부대들 놀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그 특전사 요원들을 국군에 날 시범 보이고 이런 걸로 쓰지 말고 활용하라 이거지. 평시에 이게 뭐냐, 이게 평시작전권입니다. 전시에는 어차피 한미연합사가 다 해. 평시에 이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거야. 평작권으로 하려니까, 평작으로 통일할 수 있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위험해. 그런데 사실은 드론사 만드는 것도 북한에다가 침투시킨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거. 이왕 하는 거 평시작전권으로. 우리 국정원 지금 뭐 김규현 원장 시스템에서 지금 인사 갖고 난리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우리 내부에서의 방첩 기능을 가능하고 간첩 잡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국정원은 오로지 북한을 해방시키고 김정은을 죽이고 북한을 와해시키는 업무만 주게 되면요, 그럼 목표가 명확하잖아. 국내 문제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거 잘하는 사람 진급시키면 되잖아요. 글로 가야 돼요. 외폭으로 가라 이겁니다. 제가 오늘 합동 드론사 창설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상당히 예민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기관과 연결해서 더 치밀한 작전을 하는 쪽으로 가고, 우리도 통합전투사령부를 제대로 운영하자. 합참의장한테 정권을 주지 말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좀 국제정치학이나 안보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들을 거고, 일반인분들은 조금 어려울 텐데 몇 차례 더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쯤 되게 되면 민주주의는 이거고 군은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긴 강의가 돼버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